이번 시간에는 소변의 농축 기전과 호르몬 조절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변의 농축을 통해서 체액량이 어떻게 조절되고 혈압이 어떻게 조절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설명이 다 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반류 기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조절 기전인데요. 호르몬에 의해서 혈액량과 혈압이 어떻게 조절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르몬 조절 기전은 크게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 ADH 기전, 그리고 심박 나트륨, 이뇨 호르몬 기전, 세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학습해 봄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레닌이 분비가 됩니다. 레닌의 분비는 토리 곁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여가에게 나트륨 감지하는 장치는 먼쪽 곱슬 세간의 치밀 반점 세포에 있었습니다. ADH는 내하수체 디엽에서 발생이 됐고, 먼쪽 곱슬 세간과 집합 세간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H2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먼저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동맥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량이 감소됐다는 거고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동맥압을 높여야 되겠죠. 동맥압을 높이려고 하면 혈액의 양을 높이면 되겠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맥 압력이 낮아졌다면 들세동맥 압력도 낮아졌겠죠. 그렇게 되면 토리 곁세포에 있는 레닌의 방출을 촉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맥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대동맥궁에서 압력 수용기 반사에 의해서 동맥압이 낮아졌다는 것이 감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심장 계통에서 배웠듯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그 교감신경의 흥분은 레닌 방출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동맥압이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토리 여가율,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여가액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토리 여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리 여가율이라는 것은 1분 동안에 토리에서 여가되는 여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리 여가율이 감소가 되면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감지하는 먼쪽 곱슬 세관의 치밀 반접 세포가 이 나트륨 농도를 감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치밀 반점에서 파라크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레닌 방출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닌이 방출됨으로 인해서 간에서 생성되는 엔지오텐신오겐을 엔지오텐신 1 그리고 엔지오텐신 2로 변환시키면서 엔지오텐신 2의 방출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작동들이 일어나는데요. 첫째, 전신의 세동맥의 혈관을 수축합니다. 혈관을 수축하면 동맥압이 증가가 되겠죠. 부신 겉질에 있는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알도스테론은 먼쪽 곱슬 세간과 집합 세간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나트륨이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흡수가 혈관에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겠죠. 나트륨은 물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수분량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혈장 삼투압이 감소가 되고 평균 동맥압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 내하수체 디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인 ADH 분비가 증가가 되면 이것도 역시 이 두 개의 세간에서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증가된 수분 재흡수,
여기서 수분을 재흡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장량이 증가가 되고 평균 동맥압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상하부의 갈증 중추를 자극시켜서 갈증을 자극시킵니다.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장량이 증가가 되고 평균 동맥압도 증가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 RAAS.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혈압과 혈액량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상 혈압일 때 어떤 인자에 의해서 혈압이 저하됐다거나 정상 혈액량이었는데 어떤 인자에 의해서 혈액량이 감소됐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토리 복합체에서 레닌이 분비가 되고 이 레닌의 분비로 인해서 간에서 생성되는 엔지오텐시노겐이 엔지오텐신 1으로 또 엔지오텐신 2로 전환이 되면서 이 엔지오텐신이 세동맥을 수축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부신의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트륨이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결국은 정상 혈압과 정상 혈액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항이뇨 호르몬 ADH와 갈증 중추를 통한 혈장 삼투압 및 혈액량의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똑같이 항상성의 교란으로 인해서 혈압이 저하됐다. 삼투압이 증가됐다. 혈장 삼투압이 혈액량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상 하부를 자극해서 삼투 수용기, 혈압 수용기, 갈증 중추를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 디엽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초곱슬세간과 집합세간에서 수분 재흡수가 증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혈액량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오줌량은 감소하겠고 혈장 삼투압도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갈증 중추를 자극했을 때 대뇌 겉질에서 물을 먹어야 되겠다 갈증을 자극하게 돼서 수분을 섭취하면 역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항상성 회복, 즉 낮아졌던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액량이 감소했던 게 증가하게 되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됐던 게 낮아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심박 나트륨 이온의 나트륨 배설 촉진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혈장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혈장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혈압이 증가했다는 거고 혈장 삼투압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나트륨 이온은 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장량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혈장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 감소시키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심방의 동맥병이 확장이 됩니다. 이완기말 정맥 복기열이 많아져서 심방의 이완기말 용적이 많아지면 동맥벽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동맥벽에 있는 수용기가 ANH, 심방 나트륨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에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콩팥에 들세동맥과 날세동맥 이것을 이완시키게 되고 결국은 토리 모세혈관압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토리 여가율도 증가가 됩니다. 왜? 여기에 물이 많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리 여가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트륨 재흡수가 감소가 됩니다. 나트륨이 재흡수가 많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트륨 이온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 동맥혈의
혈액량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재흡수를 억제를 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나트륨 억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닌이 분비가 돼서 알도스테론이 억제가 되면 이 알도스테론은 원래는 나트륨 이온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건데 얘가 억제가 됐으니까 나트륨의 재흡수가 억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나트륨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나트륨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변으로 나트륨이 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호르몬 기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혈액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혈압이 감소했다는 거고, 다른 의미로는 혈장 삼투압이 증가됐다. 나트륨 이온이 감소됐다. 어디에? 혈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감소됐다. 혈관이 이완됐다라는 말하고 똑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DH 호르몬이 작용을 하면 먼 쪽 곱슬세관과 집합세관에서 수분의 흡수가 촉진됩니다. 자, 여기서 수분의 흡수가 촉진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자랐던 물이 보충이 되겠죠. 다음에 알도스테론이 억제가 됩니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의 재흡수를 잘못됐어요. 알도스테론이 촉진이 됩니다. 촉진이 됨으로 인해서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이쪽으로 막 갑니다. 그럼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많으면 나트륨은 물을 사랑하니까 여기에 혈액량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다음에 이 갈증 중추를 촉진시켜서 수분 섭취량을 많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가율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물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혈액량이 더 모자랄 거잖아요. 그래서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변의 양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 소변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여기서 여가액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변의 액이 감소가 되면 여가율도 감소가 되니까 소변의 배출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결과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레닌, 엔지오텐신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이 엔지오텐신이 작용을 하면 결국은 혈압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세동맥 수축이라든지 알도스테론을 분비해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시키든지 ADH 분비를 촉진시키든지 갈증을 유발해서 이 모든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해서 결국은 혈압을 높이고 혈액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좀 빠진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고, 먼저 대동맥활은 압력 수용기입니다. 그리고 동맥 압력 수용기가 되겠죠. 대동맥활은 목동맥 토리와 대동맥 토리에는 말초 화학 수용기가 있고요. 여기서는 O2의 그 압력을 주로 감지를 하죠. 숨내 중추 화학 수용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감지를 하나요? CO2 또 pH를 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방에 뻗침 수용기가 있죠. 이것을 프랭크 스탈린 법칙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완기말 용적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용기에 의해서 결국은 신경성 조절, 즉 자율신경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량작용을 통해서 심장을 수축시키거나 혈관을 수축시켜서 낮아졌던 혈압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액성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시켜서 심방의 수축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또는 호르몬 조절, 지금과 같은 이런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혈액량을 보충하거나 혈압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호흡 양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pH와 그러니까 산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죠. 콩팥의 기능 배설이다.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변의 배설이고, 소변의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량의 변화가 되는 거고, 체액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온, 용질의 농도의 이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배설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여과라고 하는 기전, 그리고 재흡수라고 하는 기전, 그리고 그 재흡수, 그 다음에 분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전에 의해서 소변이 농축되고 분비가 되는 것이죠. 자, 혈액량과 혈압 조절, 이것은 서로 비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을 하면 물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섭취를 하면 되고요. 기타 등등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기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질의 농도의 조절인데 결국은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HCO3 이온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분의 양이 조절되고 또 pH가 조절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포 바깥액의 pH 조절, 결국은 이 pH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 농도의 변화에 따른 거고, 이 수소 이온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숨을 CO2 농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HCO3 음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도 있다. 물론 CO2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H2CO2의 농도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